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입니다.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여드름 관련된 치료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드름이 현재 활발하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약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요즘에 잘 치료되고 있는 골드 PDT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여드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난 이후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일부 후유증이 남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살이 약간 파여 있는 페인 흉터가 있을 거고요. 코 쪽이나 턱 쪽에는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진성 흉터도 있을 겁니다. 여드름이 색소가 침착이 돼서 갈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드름이 난 부위에 붉게 여드름 홍반, 여드름 붉음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코에 볼록볼록한 구진성 흉터와 여드름 색소 침착, 여드름 홍반은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니까 적절히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인 여드름 홍반에 대해서 이것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외래에 들어와서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여드름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는데 여드름 흉터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파여있지 않고 붉게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드름 붉음증, 여드름 홍반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드름 홍반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이제 아물면서 해당 부분 상처가 약간 붉게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붉음증은 어느 정도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되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여드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염증과 같은 거죠. 다만 일반적인 상처와는 다르게 여드름인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그 모낭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요. 여러 가지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가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을 많이 증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모낭염, 뾰루지가 난다면 한번 생겼다가 가라앉으면 붉음증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수개월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이런 물질이 분비가 되고 만성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면 혹시 나중에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해서 여드름이 좋아지더라도 이런 붉음증, 여드름 홍반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 홍반의 경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조금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을 먼저 얘기해 보면, 어차피 여드름 홍반은 여드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옅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 나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염증에 의한 홍반에 비해서 여드름 홍반은 이 유지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보통 몇 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심할 경우에는 1년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외래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데, 어떤 약물 중에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물약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사 피부염에도 많이 쓰는 약물인데, 이런 약물을 바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그에 따라서 붉음증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여드름 홍반 치료를 위해서 이 약물을 사용한다, 그런 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치료하게 됩니다. 자, 우리 피부에는 정상적인 혈관이 있지만 여드름 홍반도 자세히 확대해서 보게 되면 모세혈관이 과도하게 자라나고 이것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붉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에 선택적으로 레이저 에너지가 흡수되는 500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32 나노 파장대 롱펄스 레이저는 XLV 레이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2 내지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치료하면 거의 대부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한번 치료 결과를 보실까요? 자, 이분은 처음에 여드름과 오래된 홍반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인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골드 PTT를 이용해서 여드름 자체를 이제 치료를 했고요. 이후에 생긴 여드름 홍반에 대해서 XLV를 5회 정도 치료해서 치료한 결과입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시면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LV는 단점은 없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단점이 있는데요. 뭐 대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지는 않는데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따끔따끔한 느낌을 조금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 자체가 기존의 V빔과 같은 혈관 레이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저를 받고 난 부위가 오히려 더 일시적으로 붉어지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붉어지는데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장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깨끗하신 젊은 20대 여성분인데 여드름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고 얼굴에 붉음증이 있는데 그 붉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붉게 만드는 걸 조금 가끔씩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피코 레이저의 595 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XLV와 같은 롱펄스가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레이저를 주사하게 되는데요. 장점은 뭘까요? 당연히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위가 붉어지는 다운타임도 거의 없죠. 다만 XLV에 비해서는 치료가가 약간은 더디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 논문 한번 보시면 자, 국내에서 보고된 내용인데요. 자, 피코 레이저 595 나노미터 파장대를 사용해서 치료한 결과입니다. 나쁘지 않죠? 자, 오늘은 여드름 홍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드름 홍반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리면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질환이지만 이것이 얼굴에 계속 붉음증을 남기게 되면 마치 겉에서 봤을 때는 여드름이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것이 외형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레이저는 XLV와 같은 500나노미터 파장대 롱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면 되고 효과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습니다. 다만 통증과 오히려 더 붉어지는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그런 증상이 싫으신 분들은 595나노미터 파장대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면 치료 횟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큰 다운타임 없이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드름 홍반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